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모든 비관론이 다 쏟아져요.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한 대표적인 이유는 경기 회복의 상승 속도가 절정을 지났다. 이걸 피크라 그러죠. 피크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가장 큰 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이죠. 근데 요번에 증시가 좀 더 하락하니까 이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뭐 한물간 이슈부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식상한 이슈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져와서 또 붙이죠. 갑자기 뭐 저희 네덜란드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유럽의 어디 무슨 펀드 뭐 이런 이사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얘네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난 악재가 있는데 그거에 너네 이제 한 방에 간다 뭐 이렇게 겁을 잔뜩 주고서는 이제 갑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다가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기 펀드가 홍보가 되니까 친구들의 습성이고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떤 전문가도 부정하지 못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유는 나중에 가져다 붙인다.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먼저 하락하거나 아니면 반등하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럴싸한 이유를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다가 막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 중에 어떤 게 진짜였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시간이 약간 흘렀기 때문에 거의 확실히 판단되는 것이 있죠. 코로나 변이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부각이 됐는데 뉴스 보시면은 코로나 입원 환자가 9만 명 넘겨서 이번 겨울철 대확산 때 빼고는 최대 수준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이 그림이 미국 코로나 주간 신규 확진자 이 그래프입니다. 올해 초죠. 겨울에 최대 유행을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때로 막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또다시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지금 그림의 사망률이죠. 이게 올 초 겨울보다 확실하게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단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어쨌든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중증 질환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런 거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스터샷을 맞아서 이게 추가로 면역을 늘리고 백신 접종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완료하게 되면 사실 이번 변이 바이러스 문제 또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종목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사망자 수는 낮아졌지만 감염이 되면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 보시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병상 부족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 원인이 올해 초부터 미국,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 이런 일부 국가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어요. 백신 맞았으면 뭐 실내든 실외든 좀 벗고 다녀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최근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서비스업에도 영향은 미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달 문화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크게 영향은 일으키지 않겠지만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제 곧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조금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뉴스에 보시는 대로 미국의 경우에 지금도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다시 나가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런 빅테크주들 있죠. 여기에 최근 다시 자금이 몰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그리고 콘택트주들이 다시 주가가 조금씩 주춤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좀 명확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미 연방 금리 선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차트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곧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금리 선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 2017년, 18년, 19년 보시면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금리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건데 지금 맨 그 왼쪽에 이 차트 보시면은 아주 조금씩 슬슬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앞으로 금리를 조금씩 인상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잭슨홀 미팅 자체를 이게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데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못 또 모였다가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냥 대면 행사로 진행되던 26, 27, 28 행사를 27일 하루 그냥 비대면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 변이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판국에 미 연준 의장은 이제 최대한 유행을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 우리도 돕겠다, 이 정도 말을 하는 게 낫지 여기에 굳이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 가뜩이나 이제 불안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더 어지럽혀질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파월이 굳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7일 열리는 이 비대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약간 뒤로 미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의 심리에 예방접종을 맞는 셈입니다. 왜냐면 이번 코로나 변이 그리고 테이퍼링, 경기 회복 속도, 피크 이런 이슈로 증시가 하락하는 걸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고 공포율도 떨었죠. 근데 이제 미국 등 이런 선진국 증시는 실제적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흥국 증시만 하락한 것을 좀 목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신흥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판 거 아닐까, 가격도 떨어졌는데 투자 매력이 좀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몇 달 후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이 생겨서 뭐 좀 지나가고 말겠지 하면서 미국 주식은 아예 팔지도 않을 거고요. 신흥국은 좀 팔아볼까 생각은 하지만 나갈 놈 다 나갔겠다, 이런 선에서 뭐 적당히 약간만 조정받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지금 주식시장의 조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변이 재확산, 특히 미국의 재확산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경기 성장 속도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 피크 이슈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장 유력한 원인이었음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의 증가 속도는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만큼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돌파 감염이기 때문에 콘택트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다시 당분간 빅테크주들도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확실히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27일 하루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좀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3일 남았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테이퍼링에 대한 마인드에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몇 달 있다가 테이퍼링을 언급해도 그렇게 큰 파장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당분간 코로나 변이가 엄청나게 다시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런 뉴스만 아니면 적당히 이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과 일치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 코스피가 월화 이렇게 2거래일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하락장에서 잔버죠. 잔나게 버텨라, 요거를 외쳤고 저점 매수해라 최근부터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길 이렇게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러다 내일 폭락하면은 굉장히 짜증나긴 하죠. 근데 뭐 우리한테는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게임, 뭐 책 이런 것도 있죠. 특히나 이제 전자책 포함해서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뭐니 해도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도 굉장히 재밌는데 요즘에 카카오 웹툰도 장난이 아닙니다.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웹툰 읽다가 이제 시간 지나 보면 다 반등해 있다, 망치로 머리를 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디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웹툰 봐도 시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일단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종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멘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멘탈이 좀 더 중요해요. 제가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2020년 한 중순쯤이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6월 요때쯤에 삼성전자가 5만원대였을 때 제 고객님 몇 분께 삼성전자 주식을 권해드렸어요. 이유는 디램 사이클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좀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님이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세 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배당을 크게 늘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중에서 저는 우선주를 좀 더 많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그냥 편의상 삼성전자 본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래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 말 없이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십시오 하면 분할 매수 잘 하시고 오래 잘 들고 계시는데, 간간히 한 분 정도 굉장히 유독 일희일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림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일까지 차트거든요. 그 중에 6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간 5만원대의 지루한 박스권 이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일일비 하시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굉장히 약하셔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고 인텔이 어떻게 되고 TSMC가 어떻게 되고 뭐 별별 뉴스를 다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면서 이것 때문에 삼성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을 처음에 분석할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로 보여요. 그러다가 저는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슴 뛰는 기업이 나중에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리스크가 함께 섞여 있는 그냥 그런 기업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거듭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있죠. 투자자들 다수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중요 요인이 무언가, 이것을 키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키팩터가 좋아질 때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심리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워렌 버핏도 굉장히 신뢰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말한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차적 사고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에요. 앞으로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뭐 사야 되겠다, 주가는 역시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게 진리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차 분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2차적 사고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 및 다수 사람들이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쯤에서 매도를 하자, 이게 2차적 사고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제 분석 정도까지 배운 투자자들이 주로 실패를 하는 원인이 바로 2차적 사고의 과정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주로 투자에 실패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어쨌든 분석 과정 그리고 심리 게임까지 다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생각해 보시면 되고, 다시 삼성전자의 사례로 돌아가면 그렇게 일희일비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박스 친 부분 있죠. 6월에서 10월 사이 구간을 견디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 같은 게 약간 생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뭐 힘들어도 못하겠다 하면서 한 5% 정도 수익 보고 그냥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급등할 이런 종목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그런 거 알면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그 당시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미 수익률이 굉장히 뭐 90% 가까이 났다가 뭐 최근에는 50% 이상 그래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천천히 다음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 다음 종목 언급은 하지 마시고 그거로 접니다, 뭐 이런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멘탈이라는 건 단순하게 나는 이제 한번 사면 묻어놓고 쳐다도 안 봐, 이게 멘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때 관심을 둔 다른 주식들 아니면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가 예상했던 이 기대와 다르게 한참 시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럴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나한테 추천해주거나 알려준 사람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죠. 그리고 또 처음 생각한 투자 포인트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때 손절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럴 때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오르는데 나는 대체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때 초보자분들이 멘탈이 완전히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난 다음날 바로 급등할 주식을 찾을 능력이 있다면 뭐 멘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울증 환자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르는 상대적 박탈감도 견뎌야 되고, 또 오랜 기간 횡보하거나 어떨 때는 손절도 해야 되는 이런 불안감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멘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 얘기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멘탈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깨져보기도 하고 수익도 봐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런 역경을 굉장히 많이 겪어내고 나서 실제 수익을 딱 얻어본 분들은 멘탈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10년 이상 고객님들의 투자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주력 포트폴리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성장주 이렇게 펀드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예시예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중에 하나인데 피델리티 유럽 이런 증권 투자 신탁 같은 경우도 있고, 한화 글로벌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은 한 번씩은 다 투자해 보셨고
갖고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 종목일 텐데, 이게 시간이 딱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굉장하죠. 이거만 잘 가지고 있었어도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보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필드에서 일반인 분들을 관리를 해봤더니 정말 뭐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수백 명 중에 최 10분도 안 됩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몇 년간 오르지 않는 이런 지옥 같은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대부분 뭐 욕 먹으면서 제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면서 뭐 역사적 사실 근거로 설명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렇게 달래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증권업에서 종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역사적 근거도 보여드리고 해도 거의 95%, 뭐 아니 거의 99%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한 몇 년 있다가 이 양반은 맨날 기다리라는 소리만 한다 이러면서 결국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수익을 보는 분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뭐 랩이라는 것도 활용하고 채권도 활용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섞어가면서 이래저래 지겹지 않게 기다릴 수 있게 해드리는데, 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9%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못 기다리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핵심은 멘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번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할 때 제가 여러분 멘탈 관리를 위해서 뭐 기다려라, 좀만 버텨라, 아니면 또 적점 매수해라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틀 동안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을 해가지고 다행인데, 앞으로 뭐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다가 또 내일 떨어지면 또 짜증 나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한 번이라도 정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뭐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 뭐 당장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번 오래 기다려서 수익을 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점점 멘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웬만한 시장의 흔들림에도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은 마음 편하게 더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강력한 이런 정신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뭐 제가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실험을 해봤지만 많은 분들 거의 99%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무슨 교주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데 계속 옆에서 붙잡아 드리는 일을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께 그대로 또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줄 멘토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오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보면 결국엔 점점 멘탈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수익을 내는데 최적화된 멘탈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제 구독자님들이 점점 그렇게 강력한 멘탈을 가지는 날까지 저는 옆에서 계속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